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자, 서울 전 지역의 평균 전셋값이 하락세를 걷고 있는데요. 송파구만은 예외입니다.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처럼 전셋값이 또 오르고 매물이 소지되고 있는 건 인근 다수의 아파트들이 재건축 이주 중이기 때문입니다. 재건축 이주가 모두 마무리될 때까지는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부동산 전문가의 이슈 진단과 상담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주는 시그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히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시면 되고요.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결해드리는 오픈 채팅 상담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부동산 토마토TV 오픈 채팅방에 여러분들의 궁금증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은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JYP홀딩스의 박성규입니다. 네, 오늘 대표님과 함께 또 다양한 부동산 정보 알아보는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시그널 시작인데요. 자, 저희 부동산 토마토TV에서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오픈 채팅 상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채팅방에 올라온 질문을 풀어드리는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대표님께서는 어떤 질문 채택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은 오픈 채팅방 시청자님분들께서 주택 청약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좀 주셨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무지개 꿈님께서 용인 마북 서울 우유 공장 자리 청약을 고민 중입니다. GTA 구성력 호재도 있고 기업들이 용인 지역 투자하는 것들을 보면 앞으로 투자 가치 상승이 크게 기대되는데요. 용인 마북 지역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라고 좀 올려주셨고요. 또 두 번째로 서울집 반드시 구입하기 님께서는 청량리 한양수사인 D타입을 청약했는데요. 생각보다 경쟁률이 높지 않네요. 이 상황에서 당첨되면 가져가야 되나요? 라고 질문 올려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부동산 푸르게 님께서는 북일의 지역 청약이 77대 1의 경쟁률로 마감이라는데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앞으로 어느 지역에 청약을 해야 경쟁력이 있을지 궁금하고요. 또 당첨 가점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 무순위 청약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라고 지금 많은 분들께서 올려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주택 청약 시장의 양극화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슈 시그널부터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주택 청약이란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 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 민영주택이나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상품인데요. 과거에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이렇게 3개 종류로 주택청약제도가 분리되어 있었지만 2009년 5월부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가리지 않고 모든 신규 분양주택에 사용할 수 있도록 주택청약 종합저축제도로 개선되었습니다.
청약저축은 적금 형식으로 납입해 일정 기간 경과 후 국민주택 및 중형 국민주택 청약권이 부여되는데요. 단,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면 이자가 발생하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으며 중도에 해지를 한다고 해도 원금과 이자는 유지가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내 집 마련의 필수 요건인 청약제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무지개 꿈님께서 용인 마북지구에 대해서 전망이 어떠냐라고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마북지구, 마북동의 서울 우유 부지가 2017년, 16년도에 매매가 됐죠. 지금 위치적으로는 마북초등학교 밑에 쪽으로 이 정도 위치가 되죠. 아직 청약에 대한 어떤 시장이 열린 건 아니고요. 예정 부지죠. 한 1000여 세대의 아파트 공급이 되어질 예정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우리 무지개 꾸님한테는 준비를 하셔라. 청약 가점에 대해서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청약 준비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용인 마북동, 마북지구의 전망을 같이 좀 보신다고 하면 용인 플랫폼시티라고 해서 용인시에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신도시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이 밑에 쪽으로는 광교 신도시고요. 광교 신도시. 경부고속도로 출구로 해서 지금 분당선까지 이어지는 그 라인의 용인 지역의 경제 신도시가 예상구역이 현재 용인시 기본계획에 잡혀 있는데요. 바로 지금 말씀하셨던 서울우유 부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인근에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말씀을 좀 드리고요. 구선역, GTX A 노선의 환승역에 위치하는 분당선과 GTX A 노선의 교통의 요충지가 될 수 있는 지역인데요. 용인 플랫폼 시티에서 간단한 개요를 좀 설명을 드리면 용인 지역의 GTX-A 용인역이 개통 계획에 따라서 용인의 경제중심 신도시를 건립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위치를 보시면 기흥구 보정, 마북, 신갈동 일원에 거의 100만 평 규모로 판교 테크노밸리의 거의 4배에서 5배 정도의 규모로 들어오는 면적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GTX A 노선 그리고 분당선까지 교통의 요충지로서의 자리 잡을 수 있는 교통 여건을 가지고 있는 용인 플랫폼 시티다라고 말씀 좀 드리면서 자, 개발 방향은 아직 지금 역세권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용인 플랫폼 시티의 개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무지개 꾸님 같은 경우에는 차근차근 청약 준비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정리 좀 드리고요. 자, 우리 두 번째 서울집 반드시 구입하기님께서 한양수자인 D타입을 청약을 하셨는데요. 한양수자인. 자, 삼총사죠. 청량리역 주변에 올 상반기에 1월달부터 3월달부터 5월달까지 들어가는 청량리역 청약물건 삼총사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서울집 반드시 구하기님이 말씀하셨던 한양수자인 그리고 분양을 현재 했던 해링턴 플레이스 그리고 앞으로 지금 남아있는 롯데캐슬이 3개가 남아있는데요. 자, 일단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청량리역 삼총사 3대 단지에 대해서 위치를 보시면 일단은 해링턴 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청량리 3구역에 자리 잡고 있고요. 지금 수자인 이번에 지금 청약을 넣으셨던 한양 수자인 같은 경우에는 동부 청과시장 그리고 롯데건설에 들어가는 롯데캐슬 스카이 같은 경우는 청량리 4구역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규모를 보시는 대로 교통의 요충지 맞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쭉쭉 올라가 있는 규모를 지금 자랑을 하고 있고요. 자, 한양 수자인을 D타입 청약을 하셨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청약 시장의 양극화라는 부분에 있어서 거론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올 설명절 전에 설명절 이후에 분양 시장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총
올해 민간 임대 아파트 분양의 민영 아파트가 37만에서 38만 가구가 분양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중에서 서울권에서 눈여겨봐야 될 지역들 중에서 용도동, 청량리 지역의 한양수자인 해링턴 플레이스 그리고 롯데 캐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분양 물량이 작년도에 보다도 평균적으로 한 5년 평균적으로 봤을 때 분양 물량이 좀 많았죠. 왜냐하면 작년도에 분양을 계획했던 부분이 올해로 밀려왔던 분양 물량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올 초부터 12월까지 가는데 지금 4월에서 6월 달에 있는 분양 물량이 거의 7만 가구가 됩니다. 비중이 많죠. 봄철이 이사철이라서. 그런 와중에서 일단은 해링턴 플레이스가 분양을 마쳤고요. 그 뒤에 이어서 현재 지금 청량리 한양 수자인이 분양을 했는데요. 자, 여기서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숫자. 이 9라는 숫자에 지금으로서는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부동산 경기가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괜찮은 시기에는 서울 지역의 평균 경쟁률이 30대 1 정도가 넘었습니다. 현재는 거의 한 8대 1 정도의 평균적인 수준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청약제도가 개편되고 또한 일정 금액 이상의 분양가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중도금 대출 규제가 적용이 되고요. 또 현 시장에 있어서 수요자들의 심리적인 위축 영향을 대변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구자는 뭐냐? 지금 우리 서울집 반드시 구하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약률이 생각했던 것보다 얼마 안 나옵니다. 라고 하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자, 보시면 주택형 평수대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근데 분양가에 있어서 9억이 넘는 평형대의 아파트들은 경쟁률이 낮고요. 지금 D타입 들어가셨다고 말씀하시는데 D타입 같은 경우에는 2.63대 1의 경쟁률로 1순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나 9억 미만의 타입들을 보시면 9억 미만에 14대 1, 19대 1, 그리고 27대 1. 딱 9라는 숫자, 9억이라는 가격을 가지고 양극화가 돼버렸다. 우리 분양시장, 청약시장에 뛰어드는 수요자들의 이 9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부담감이 커버졌다. 말씀드린 대로 대출, 중도금 대출에 대한 부담, 그러다 보니까 실투자금이 많이 들어가게 되죠. 또 시장, 어떤 부동산 시장의 위축된 심리 등이 반영된 부분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은 한양수자인 저는 당첨이 되신다고 하게 되면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그 한양수자인보다 먼저 분양을 했던 해링턴 플레이스 같은 경우에 면적이 지금 84제곱미터, 59제곱미터 그리고 큰 부분 자체가 있었는데요. 경쟁률을 보시면 자, 59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104대 1이었고요.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21대 1이었습니다. 자, 분양가가 이쪽은 7억이 안 됐고요. 지금 84제곱미터 이거 같은 경우에도 8억 7,800이었습니다. 자, 청량리에 있는 3개 중에 2개의 아파트의 분양 청약 결과가 9자라는 숫자를 가지고 9억 원이라는 숫자 금액대를 가지고 양극화로 갈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또 우리 푸르게님께서 북일해에 대한 경쟁률을 말씀하셨죠. 자, 북일해 같은 경우에 올 초반에 유레포레자이 같은 경우에 평균 130대 1, 최고 242대 2.7대 1의 9.13 대책 이후에 깜짝 놀랐죠. 자,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적용을 받는 단지로서 북일해 지역이 주변 시세보다도 월등히 가성비가 있다 보니까 로또 청약이다 라는 부분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청약을 했습니다. 자, 최근에 며칠 전이죠. 이번 달 초에 자기가 올 초에 끝나고 북일해 힐스테이트가 지금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금액 뭐 한 100대 1이 넘을 줄 알았지만 그래도 거의 7만 명 정도가 7만 세대가 접수를 해서 경쟁률이 77대 1의 높은 경쟁률로 마감이 됐죠. 이런 식으로 인기 있는 지역 그리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라는 거는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정말 귀신같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지금 청약을 해서 청약 시장의 양극화가 뚜렷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그 유래 자이를 저랑 상담했던 분도 그 신청을 하셨는데 취소가 됐어요. 취소가. 13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이 됐는데 취소가 되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이 취소되는 부분이 국토교통부 자료의 평균치를 보게 되면 거의 10%에서 15% 내외가 청약제도가 개편되다 보니까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부적격자로 취소가 되는 물량들이 많이 나온다. 많이 나온다. 그러면서 이런 물량들을 건설사 입장에서도 우리가 예전에 2013년도 또 그 전에 미분양권 났을 때 문제가 많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그 주택 공급에 대한 그 규칙을 변경시키면서 사전 무순위 청약 제도에 대한 거를 올 2월부터 입주 공고를 하는 거에 있어서 적용을 시키겠다라고 해서 사전 무순위 청약 제도가 현재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속된 말로 줍줍이라고 하더라고요. 줍고 또 줍는다. 요즘에 줍줍이 모임까지 생길 정도로 굉장히 열풍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격 조건을 보시면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가능하고요. 투기지역 등 규제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 거주민만 가능한데요. 여기서 지역 거주민, 주택공급의 규칙을 보면 광역권, 잘 아시야 됩니다. 자, 사전 무순위 청약제도는 어느 지역에 있는 건설 아파트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지역에. 그러나 그거는 이제 건설사의 선택이고요. 자, 근데 이거를 어떤 사람들이 신청을 할 수 있느냐? 자, 서울권의 아파트를 사전 무순위 청약을 하려면 서울에 거주하거나 광역권이기 때문에 인천, 경기에 거주하는 사람들만 서울 지역의 사전 무순위 청약 제도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부산이나 대구, 광주 지역의 우리 시청자들은 서울 지역의 사전 무순위 청약을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알아두시고요. 자, 이 제도는 1순위 청약 접수 전, 특별공급 접수 전에 이틀 전에 먼저 이루어지고요. 자, 아파트 투유라는 오직 아파트 투유라는 홈페이지 내에서만 모바일도 안 되고 현장 접수가 안 돼요. 내에서만 들어가시면 우측창에 무순위 청약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쪽으로 들어가서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올 2월 1일 이후에 모집 공고가 시작된 단지부터 시작이 됐고요. 특징을 보시면 청약 통장 없어도 접수가 가능하고요. 청약금도 필요가 없고요. 유주택자, 내가 처분한다는
사인만 하게 되면 조건부에서 책정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청약 시에도 제약사항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전 청약, 무순위 청약을 신도하고 있는데, 자, 1순위자도 1순위 하기 전에 사전 청약 먼저 하고 1순위를 하는 지금 형태를 보이고 있죠. 자, 그러면 사전 문의 청약이 올 지금 상반기부터 시작이 됐는데 맨 처음 진행됐던 부분이 위례 포레스토 사랑으로 부영이었습니다. 자, 일반 분양 물건에 있어서 물량은 566가구였고요. 사전 무순위 청약으로 신청된 부분이 2,000명이 넘었죠. 자, 두 번째로 한양수자인 구리역 같은 경우에도 162세대의 일반 분양이었는데 4,000명이 넘었습니다. 또 동탄이죠. 아니, 그 안양 평촌 지역의 레미안 프로지오도 659가구 중에 9가구의 일반 분양이었지만 3,000명이 넘는 사전 청약 신청을 했고요. 최근에 삼총사 중에 하나 청량리 한양수자인 같은 경우에 1,129의 일반 분양이었지만 보시는 대로 14,000명이 넘는 청약 신청을 했다. 돈 안 들고 내가 조금만 시간만 활용한다고 하게 되면 나에게 어떤 당첨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자, 강남권에서 올 4월 달에 처음으로 사전 무순위 청약 단지가 나옵니다. 방배동, 옛 방배 경남 아파트 요 단지명은 이렇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현재 보시면 한 일반 분양이 256가구. 자, 한번 좀 시간 내셔가지고 청약에 관심 있는 분들, 강남권의 아파트를 생각하시는 분들 사전 무순위 청약을 한번 해보셔라 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2분기 4월, 5월, 6월 달에 지금 보시는 대로 강남권에 진행되는 주요 분양 아파트들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일단은 뭐 대장주들이죠. 자, 이렇게 청약 시장에 있어서 앞으로 인기 지역 플러스 가격, 분양가, 주변 대비 분양가가 저렴한 단지에 몰릴 수밖에 없는,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도 양극화지만 청약 시장 또한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겪을 수밖에 없는 부동산의 현 시점이 아닌가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오픈 채팅방에 올라온 질문을 토대로 청약 시장에 대한 시그널 짚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픈 채팅방에 여러분들의 궁금증 올려주시면요, 실시간으로도 해결을 해드리고 또 이렇게 모아서 저희가 이슈 시그널 시간에 자세히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동산 토마토TV 오픈 채팅방에 여러분들의 궁금증 계속해서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더 자세한 상담을 대표님을 직접 만나서 풀어볼 수 있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릴게요. 자,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궁금증 속 시원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무료 상담으로 세미나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호재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 또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야 되고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어떤 질문이든 좋습니다. 1시간이라는 시간 충분히 활용해 보시면서 여러 가지 부동산 정보들 든든하게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되고요. 세미나는 예약이 필수이기 때문에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꼭 문의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네, 세미나 참여를 희망하시거나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전화와 문자 모두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옵니다.
네,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궁금증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보내주신 사연, 문자로 보내주신 상담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끝번호 6678번으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할게요. 자, 군포시 둔대동 20-1 2번지 토지보상에서 처음에는 들어가 있다가 제외된 상태입니다. LH공사에 매수 청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토지보상 매수 청구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이제 매수 청구에도 굉장히 좀 신중한 선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좀 더 자세한 정보들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보내주신 정보를 토대로 한번 대표님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대야미. 군포시 대야미 일대 둔대동의 20-1번지, 2번지. 토지 보상에 들어갔다고 했지만 현재는 제외된 상태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이 내용을 잠깐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2017년 11월 29일 날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 자, 그린벨트 일정 부분 풀어서 주거복지에다가 공공임대아파트 만들겠다라고 발표가 되면서 여러 지역 중에 지금 우리 시청장님이 말씀하신 대야미, 군포 대야미 공공택지 지구. 자, 이 지역에 현재 들어가 있다가 빠졌어요. 처음에는 5,300세대 정도 생각을 했다가 주민 설명회에서 4,800세대로 줄었어요. 최근에 5444, 5,444세대 소형아파트, 임대아파트를 더 넣어서 만들겠다. 결정이 났죠. 그러면서 이 위쪽에 보게 되면 갈치저수지, 여기 갈치 저수지 밑쪽으로 아래쪽에 대야미역이 있죠. 대야미역 밑으로 해서 쭉 좀 그 모양새가 좀 여긴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땅인데 제외가 됐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제외가 됐다. 자, 이걸 언제 매입하셨고 얼마에? 자, 이 지역 대야미 둔대동 같은 경우는 대부분 땅들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또한 거의 지금 대야미 택지개발지구를 중에 80% 개발지역 하겠다는 80%가 다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지역을 풀어서 만들겠다고 하기 때문에 현 지금 본 땅 위치로 봤을 때는 개발제한구역 같고요. 좀 이따가 제가 토지 이용하고 보게 되면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언제 얼마에 지금 들어갔느냐 중요하죠. 자, 이 지역의 토지를 상속받은 게 아니라고 하게 되면 매입했다고 하게 되면 그린벨트 땅에다가 투자를 한 건데 결론적으로 지금 이 땅에 있어서 이 지금 대야미 택지개발지구 공동 택지개발지구에 있어서 보상을 그린벨트 해제가 되면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투자하신 게 아닌가. 일단은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보고요. 아닐 수도 있으니까. 상속받았다고 하게 되면 뭐 큰 적은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건 해제가 돼버렸어. LH공사가 LH공사에서 여기를 편입을 시켜놨다가 해제를 시켰어. 근데 중요한 거는 2017년도 11월 29일 날 그 이유가 되겠죠. 자, 토지를 특히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매수 청구를 한다는 거는 자, 일단은 이 우리 시청자님께서 LH공사에다가 문의를 정확하게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매수 청구는 도시개발계획에 의해서 공공택지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역세권 도로계획에 의해서 들어갔을 때 내 땅의 일부만 남고 나머지는 들어가서 잔여지. 잔여지에 대해서는 매수 청구가 가능해요. 자, 두 번째. 내 땅이 옛날에 개발제한구역이 아니었어. 근데 개발제한구역으로 갑자기 묶여버렸어요, 땅이.
그러면서 내 땅을 활용을 못해. 사용 수익을 못해. 내 땅 사줘. 니네들이 이렇게 묶어놨으니까. 예? 또 세 번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땅에다가 도로 만들겠다, 뭐 만들겠다, 정부에다 도장을 딱 찍어놨어. 장기적으로. 근데 안 해. 안 했어. 근데 나는 그동안 계속 요거 된다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기다렸는데 결국 나중에 해제가 돼버리네. 이런 부분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이 매수 청구에 대한 부분 자체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고요. 자, 신도시가 들어가는 주변의 토지, 개발 제한 구역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충분히 가치가 올라가죠. 그러나 개발이 되면서 내 땅이 덩그러니 남아버린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이 땅은 장기적인 보유나 적극적인 매수 청구를 한번 시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 토지 보상 매수 청구에 관한 질문 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정보들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시청자님 본인께서 LH공사나 여러 가지 군데에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하신 사항 생기실 때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문의 주셨던 부동산 저희 한번 점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토지입니다. 점수 확인합니다. 입지 점수 4점, 호재 점수 4점, 가격 점수 4점입니다. 대표님 이렇게 점수 주신 이유는요? 정확한 정보를 주셨으면 좀 더 디테일한 점수 평가가 가능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어떤 상황 파악 자체가 정확히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본 토지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일단은 LH공사에 문의가 필요하고요. 일단은 그리고 LH공사에서 매수 청구가 안 됐을 시에는 장기적인 보유가 좀 필요한 토지가 아닌가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저희 집에 대해서 향후 전망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자, 집 주소 알려주시죠. 부천시의 소사역 푸르지오입니다. 부천시의 푸르지오요. 소사동에 위치한 푸르지오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소사역 푸르지오. 네. 소사역 푸르지오 아파트 지금 보유하고 계시고 언제 보유를 하기 시작하셨고 평수까지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에 구매했고요. 네. 평수는 45평입니다. 큰 평수 보유하고 계시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부천 소사 푸르지오 아파트입니다. 굉장히 큰 평수를 보유하고 계신데요. 한번 향후 전망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실게요. 대표님 연결해 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작년도에 소사 푸르지오 45평형 제일 큰 거죠? 네, 단지 내에서. 네네. 여기 지금 45평짜리 전 주인한테 매수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기존의 회사에서 가지고 있던 걸 매입하신 건가요? 회사 보유 물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유 분양이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할인 분양 들어갔던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오케이. 자, 금액은 얼마에 매입하셨습니까? 5억 초반대로. 5억 초반대. 네. 5억 초반대. 5억. 그러니까 작년도면 2018년도죠? 네. 2018년도 매수 45평 그리고 5억 초반대. 혹시 현재 시세 아세요? 지금 대략적으로 좀 낮은 평수는 네. 5억 중후반대까지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45평도 이 금액 5억 초반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니죠. 자,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매입은 잘 하셨는데요. 이게 왜 회사 보유분으로 남아있는 부분 자체가 일단 큰 평수에 대한 선호도가 낮기 때문에 직접 이게 2012년도 정도에 분양된 거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네네. 회사가 가지고 있다가 6년 뒤에 할인 분양을 해가지고 좀 저렴하게
저렴하게 분양을 받으신 거는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그 이유에 있어서는 뭐 기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가격적인 가성비, 가격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저점에서 가장 저점에서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고 1차적으로 판단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입지적으로 봤을 때 부천 지역, 자, 소사역, 기존에 있었던 1호선 라인에다가 최근 서해선 라인이 환승역이 됐죠. 네. 네, 환승역이 되면서 그래도 부천 지역 내에서는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역사 바로 앞쪽으로 해가지고 저희한테도 제가 뭐 많은 상담을 했던 주상복합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또 건너편으로 보게 되면 재정비 촉진지구, 옛날 부천 뉴타운 얘기 많이 나왔지만 해제가 됐죠, 다. 공업지가 해제되면서 일단은 개별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되었다. 아직은 속도가 늦긴 하지만 일단은 주변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개발 호재, 개별적인 개발이 가능한 부분 자체까지 있기 때문에 뭐 항상 우리가 아파트를 할 때 소형평수라고 얘기를 하지만 일단은 그 시청자님께서 중경평수 30평대 가격대에 비교를 했을 때 아, 나 이 정도는 내가 나의 식구들하고 충분히 넓은 곳에서 활동할 때하고 하게 되면 일단은 가족의 행복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맞다고 보고요. 단 추후에 매수층이 얇다 보니까 걱정을 했던 게 제가 초기 매입금에 대해서 걱정을 했었는데 이 정도 금액이라고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5억 1000에서 2000 정도에 만약에 매입을 하셨다고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넓은 집에서 추후 확연한 가격 상승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가격 상승의 맛까지 보실 수 있는 아파트의 전망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긍정적인 향후 전망 짚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문의 주셨던 부동산 점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소사본동 아파트입니다. 점수 확인합니다. 입지 점수 4점, 호재 점수 4점, 가격 점수 5점입니다. 대표님 높은 점수 주셨네요. 네, 가격적인 부분을 좀 유심히 봐야 될 텐데요. 일단은 큰 평수라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가격적인 부분에서 최저점에서 지금 매입을 하신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일단 큰 평수에 있어서 수요층이 좀 부족한 부분은 있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전망에 있어서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부동산 상담 시그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무료 세미나 참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대표님을 직접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시간 동안 무료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궁금증 모두 풀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소는 삼릉역 1번 출구 앞에 다봉빌딩 6층이고요. 세미나는 예약이 필수이기 때문에 2128-8504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미나 참여를 희망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 부동산 시그널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2128-8504번, 02-2128-8504번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2가지 투자 정보 기다리고 있고요. 첫 번째로 만나볼 부동산,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지역이죠. 강남구, 그중에서도 역삼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인 가구 그리고 젊은 층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강남, 역삼동. 3도심 지역 중에 강남 지역, 그래도 가장 부동산에 있어서 불패 신화의 어떤 대장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역삼동 오피스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초역세권에 있는 오피스텔 외에는 투자를 좀 고민하셔라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또 투룸 구조나 뭐 다세대 주택도 말씀드릴 때도 일단은 3도심 내의 역세권 위주로 항상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본
안내해드릴 역삼동 오피스텔의 개요를 좀 설명을 하면서 가격까지 쭉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역삼동이지만 논현동과 마주보고 있는 9호선 언주역에서 나와서 40m 도보로 30초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실사용 면적은 25.26제곱미터로 A타입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원루명 구조에 복층으로 구조가 되어 있고요. 요즘에 오피스텔에 복층 아니면 잘 시청자분들께서 관심을 안 갖죠. 욕실, 주방, 거실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2021년도 1월에 준공, 한창 지금 공사 중에 있는 오피스텔이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가격은 2억 9,200만 원으로서 자, 오피스텔은 뭐가 붙죠? 부가세가 붙죠.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부가세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역삼동 오피스텔 2억 9,200만 원에 만나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러면 뭐 일단은 뭐 역에서 가깝다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 위치에 있냐라고 궁금하실 텐데요. 주변에 언주역 9호선 언주역 출구 바로 40m 앞에 현재 현장이 있고요. 주변에 보시면 강남 차병원이 이전을 하죠. 그리고 이 클리닉 밀집 지역이 많기 때문에 오피스텔 임차 수요도 풍부한 지역이 아닌가라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뒤편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임대 수요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기업체 그리고 교육 서비스 업체, 도소매 업체 등 거의 100만 명 이상의 지금 현재 종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임차 수요, 배우 수요만큼은 탄탄하지 않을까. 또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향후의 가치 그리고 9호선 라인에서 논현역 그리고 언주역 그리고 선정능력 그리고 봉은사역 삼성역 일대에 생기는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영향까지 받을 수 있는 역삼동 오피스텔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뭐 지금 삼성동 국제교류 복합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뭐 강남권을 봤을 때 제가 우리 상담을 할 때 강남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게 되면 삼성동 국제교류 복합지구에 대한 부분과 또 양재동 R&D 특구에 대한 부분 자체 이 두 개를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듯이 일단은 9호선 라인 언주역의 마이스 산업벨트의 축에 있는 역삼동 오피스텔의 개발 의제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고요. 워낙 강남 지역이 모두가 지금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리모델링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참고 사진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1층부터 굉장히 높은 위치에 지금 오피스텔이 다 들어가 있고요. 지금 저희가 지금 2억 9,200에 말씀드렸던 타입은 A타입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전용 면적은 작지만 서비스 면적과 실사용 면적이 일단은 1인 거주, 2인 거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9호선 라인에서는 그래도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보고요. 내부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일단 오시게 되면 홍보관에서 내부의 유닛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풀옵션으로 들어가는 주방 그리고 1층 거실을 볼 수가 있고요. 1층에서 1층 거실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복층 계단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2층 같은 경우에는 침실로서 활용을 하면서 모든 수납 공간이 붙박이장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2층에서 수납 공간과 함께
주거 공간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 자체를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강남구 역삼동 지금 보시면 예상 가격을 지금 말씀드릴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 9,200만 원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고요. 따로 들어가는 비용이 없고요. 나중에 입주 시에 등기비만 내시면 되고요. 자, 전세를 활용할 시에는 자,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현 시점에서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2억 5천이고요. 전세 보증금이 전세를 활용할 시에는 투자금 4,200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월세 수익을 받으셔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3천에 100 그리고 중도금 대출 50%. 자, 실투자금은 1억 1,60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역삼동 언주역 바로 코앞에 있는 오피스텔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의 원룸 오피스텔 복층 구조로 전해드렸습니다. 안정적인 수요 기대해 볼 수 있고요. 또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선호도가 높을 투자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투자 정보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강서구로 가볼 건데요. 서울에서 아직까지는 좀 비교적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 화곡동이고요. 그만큼 또 앞으로의 기대가 좀 더 커질 수 있는 지역입니다. 화곡동에서 소형 아파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까요? 네, 본 화곡동 소형 아파트. 자, 소형 아파트. 세대수가 많은 소형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 주변에 마곡지구, 등촌 재정비 촉진지구, 또 아래쪽으로 또 재정비 촉진지구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좀 있을 수 있는, 그리고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신혼부부 등등 좀 인기가 있는 형태로 내부가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도보로 뭐 30초 거리였지만 이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2호선과 5호선의 환승역인 까치산역에서 도보로 2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교통에 편리함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실사용 면적은 57.57제곱미터로서 거의 뭐 아파트로 따진다고 하게 되면 24평형의 아파트의 구조인데 일단 투룸 구조입니다. 구조로 되어 있고요. 자, 지하 1층부터 지상 15층까지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15층 중에 9층에 자리 잡은 소형 아파트가 되겠고요. 총 96세대로서 2개 단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년도 5월 달에 준공이 완료되어 있고요. 자, 매매가는 2억 4,20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위치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호선과 5호선에서 도보로 2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다고 말씀 좀 드리고요. 위쪽으로는 마곡지구,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신정 재정비 촉진지구, 또 위쪽으로 뭐 있죠? 등촌 재정비 촉진지구까지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화곡동 지역에 있어서 개발 압력이 올 수밖에 없는 지역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자, 개발 호재, 뭐 많은 분들이 개발 호재에 대해서 화곡동 개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뭐 말씀드리면 일단은 뭐 마곡지구는 주변에 자리 잡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신정 재정비 촉진지구, 제물포 터널 지하화, 그리고 서부 광역철도 신설 예정에 있고요. 또 서부 간선도로 지하화 등등이 있는데 뭐 워낙 우리 방송에서 많은 분들이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그냥 체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서부 광역철도 신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일단 요거만 잠깐 보신다고 하게 되면 화곡역이 신설되기 때문에 일단은 주변에 있어서 현재도 더블 역세권인데 요거까지 개통이 된다고 하게 되면 일단 뭐 트리플 역세권까지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본 건물입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15층 이런 건물이 2개 동이 있고요. 그중에 지금 9층에 위치한 소형 아파트다라고 좀 정리 좀 해드리고요. 내부 구조를 보시면 모던한 어떤 그 인테리어를 좀 자랑을 하고요. 일단은
이 부분도 풀옵션으로 모두가 다 완비가 되어 있고, 또한 양쪽 투룸 구조의 투룸에 있어서의 규모를 보시면 충분히 2, 3인 가족가 생활할 수 있는 넓은 구조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준공이 완료된 물건이기 때문에 직접 오셔가지고 보신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좀 더 많은 그 정보를 얻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가격 착하죠. 자, 매매가 2억 4,200만 원이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여기는 그리고 임대가는 보수적으로 갔습니다. 2억 1,000만 원. 자, 실투자금은 3,000만 원, 3,20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까치산역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한 소형 아파트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소형 아파트 소개해드렸습니다. 서울에서 착한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는 투자 정보 전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여러 가지 투자 정보까지 여러분들께 정보를 전해드렸는데요.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요. 무료 세미나 꼭 참석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시간 무료 상담 진행되는 세미나 소식 대표님께 직접 들어볼게요. 네, 지난주에 세미나 개인 상담을 했었는데요. 안양 지역에서 중년의 두 자매분이 오셔가지고 상담을 했었는데, 참 같은 자매지만 투자의 어떤 성향이나 전략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었다. 또 많은 장시간 동안, 1시간 동안이었지만 많은 얘기를 서로 간에 했는데요. 일단 이런 분들, 내가 투자를 하면서 뭔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거를 언제까지 보유를 해야 될지 많은 고민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어떤 세미나 넓은 공간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하기에는 제가 제약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매주 화요일 2시부터 6시까지 매 1시간 동안 그분만을 위해서 상담을 주최를 하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시간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최근 이 부동산 시장에서 정말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증 많이 안고 계실 거예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시기이니까요. 세미나 참석하셔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속 시원히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미나 참여하시는 방법, 예약 전화 주셔야 됩니다. 022128-8504번, 022128-8504번으로 연락 주셔서 문의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 가지 정보들 전해드렸습니다. 대표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은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시청자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자 의견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신데요.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시면 되고요.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결해드리는 오픈 채팅 상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토마토TV 오픈 채팅방에 여러분들의 궁금증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